검찰 내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13개월 동안 수사했던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용두삼이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뱀의 꼴이다. 빈손이었다. 검찰 과거사 진상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결과를 내렸길래 직접 살펴보시죠. 일단은 장자연 사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회계 유명 인사들로부터 술 접대와 더 나아가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라는 장자연 씨의 자필 문건, 그리고 그 이후에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때 당시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뭐 하나 밝혀낸 게 없었고, 대통령이 최근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시했고, 검찰 내에 과거사 진상위가 꾸려져서 13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장자연 씨가 직접 친필로 남긴 그 장자연의 문건의 진실성 여부.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 과거사위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는지 혹은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사위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조선일보가 그때 당시 수사를 방해하려 외압을 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위는 외압이 사실이다. 즉 조선일보가 당시에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다라는 다소 앞뒤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윤지호 씨가 내가 봤다라고 말을 했던, 정말로 유명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그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실물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윤주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3개월 동안 수사해서 말입니다. 장 씨에 대해서 성폭행이 있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결론. 소속사 대표가 위증을 했느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신 것처럼 말 그대로 용두삼이. 박수윤 기자, 이럴 거면 검찰 과거사위가 왜 그 난리를 피고 13개월 동안 재수사를 했느냐, 칼을 뽑아들였으면 뭐라도 베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검찰 과거사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검찰 내에서도 일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자연 씨가 문건을 남기고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정말로 유명 사회 인사들로부터 술자리와 성접대까지 강요받았다라는 자필 진술. 이게 사실이냐 여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사건이 복잡한데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장자연 씨 문건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자연 씨가 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 그리고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술 접대를 한 자리에는 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술 접대, 술자리 강요, 성접대 이런 것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사위가 이제 다시 진상조사를 시작했던 건데요. 과거사위는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당시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해 보니까 이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TV조선의 전 대표였던 방정호 씨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방정호 씨가 그때 장자연 씨가 말한 술자리에는 동석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소속사 대표였던 사람이 장자연 씨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것은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죠. 자, 그런데 이 강요죄 같은 경우, 강요를 했으니까 그럼 강요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강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장자연 씨 사건이 벌어진 게 2007년에서 20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 이 방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거사위가 이 방 전 대표가 직접 술 접대, 장자연 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는지, 성상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네,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자연 씨 리스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윤지호가 하나고요. 봤다라고 했던. 네, 그렇습니다.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씨 문건 7장 중에 2장이 리스트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
이름 포함해서 50명의 이름이 쭉 실명으로 적혀 있는 문건을 자신이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문건을 봤다는 뭐 기자나 전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엇갈렸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리스트를 보지 못했다.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 있는 50명의 리스트는 본 적이 없다라고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과거사위는 이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과거사위가 뭐 하나 추가적으로 밝혀낸 것은 없는 상황에서 어제 발표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수사를 외압했다라고 과거사위는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부분인데 2009년 조선일보가 이른바 대책반을 만들어서 장제은 사건을 대처했다라고 과거사위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수사 책임자인 조현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MB정부가 조선일보와 한판 붙자는 건가?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의 과거사위가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당시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이 중간조사 발표 직전에 관련자에게 전화를 해서 방 사장과 장자윤이 무관하다라고 진술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과거사위 검찰이 어제 밝혔습니다. 당시 조사단 조사를 받은 관계자는요. 당시 수사 상황을 조선일보 법조팀이 알고 있었고 진술선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더라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것도 어제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반론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에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조선일보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박용진 의원님, 네. 검찰 과거사위와 조선일보가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넘어들어간 건데 과거사위가 조선일보가 외압을 했다라고 좀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예. 조선일보의 대응 있죠. 명예회복을 위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만일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 맞으면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에서 무사하겠습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데요. 아니 정권이 우리랑 한판 붙자는 거냐 이런 말을 아무리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전할 수가 있나요? 이걸 지금 보면 한 개인이 한두 명이 그저 우리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판단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언론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제시하려고 하는 사회상, 언론의 사시, 사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언론은 이렇게 나간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나가고 동아일보는 이렇게 나간다. 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중에서 나는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이러이러한 조언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철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한국 경제 철학에 관한 문제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국정 철학과 관련된 문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범죄 혐의, 이런 문제를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조직원이, 조선일보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가서 수사를 하는 담당자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또 회유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아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일반 상식적으로 좀 용납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도 그게 진보적 언론이든 보수적 언론이든 방송이든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간에 진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지 그것이 수사당국의 진실, 수사당국의 이야기를 가로막는 행위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장담한 것처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진상을 가리셔가지고요. 조선일보가 벗어날 게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